안녕하세요. 은주클립 구독자 여러분, 은주클립의 송은주입니다. 저는 초등교사이면서 초등교사를 포함해서 10가지의 겸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같이 하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다양한 일을 해오면서 쌓인 노하우와 여러가지 생각을 이번 은주클립 엔잡러 시리즈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교육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 그 결제 과정은 어떠해야 하고 기한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 참고하셔야 할 문서들의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검색 결과를 누르셔서요, 들어가면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이렇게 첨부 파일 버튼을 이용하라고 나옵니다. 자, 첨부 파일 버튼을 눌러보면요, 여기에 한글 파일이 있고 PDF 파일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파일을 받으셔야 이 안에 있는 겸직 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류 형식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시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서요, 열면요, 이런 문서가 나옵니다. 이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차례예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장이 있고 외부 강의 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9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하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드린 영리업무 금지 원칙과 예외가 허용되는 사례들을 자세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보셔야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겸직 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앞으로 제가 K-에듀파인에서 기한을 하실 때 겸직 허가 신청서라는 것을 첨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양식이 바로 이 문서 안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관장 허가권자는 학교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리에게 맞도록 서울 무슨 초등학교 학교장 기하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또 참고를 해주셔야 하는 양식은 바로 외부 강의일 때 겸직 허가 신청서입니다. 외부 강의 장은 10장에 있는데요, 이렇게 또 뒤에 쭉 넘겨보시면 외부 강의 신청용으로 해서 따로 겸직 허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하려고 하시는 겸직이 외부 강의인지 아니면 다른 겸직인지 확인하셔서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서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K-에듀파인에서 겸직 허가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기타 여러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요, 2023년도 개정 증보판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이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 파일에 겸직 허가 신청에 필요한 여러가지 신청서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규 파일에 겸직 허가 신청서가 2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사실무 편람 257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겸직 허가 내부 결제를 받으실 때 쓰실 수 있는 기한문 양식의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257쪽에는요, 교육공무원 겸직 허가 제목으로 겸직 허가를 할 때의 공문 양식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겸직 허가를 요청할 때 겸직 허가를 받으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양식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기한문 쓸 때도 이 양식을 참고해서 쓴 것이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교장 선생님에게 겸직을 교육청에서 허가할 때 허가 양식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양식의 특이점은 밑에 유의사항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승인이 자동 소멸된다. 그리고 겸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에서의 복무는 연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1일 8시간 이렇게 기준도 함께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시일 뿐이고 조금씩 바꿔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겸직허가 신청서 양식이 외부 강의와 일반 겸직허가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인사실무 편람에도 신청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 강의 신청용 양식도 여기 함께 나와 있고요. 이것은 겸직허가서인데요. 이런 겸직허가서는 별도로 허가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겸직하는 경우에 쓰시는 거라서 항상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겸직 허가 대장도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고요. 뒷부분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 허가 신청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겸직 허가 신청서를 유튜브 용으로는 따로 작성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인사실무 편람에 나와 있으니 유튜브 활동하실 선생님들은 겸직 허가 신청서를 이 신청서로 따로 작성을 하셔서 첨부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활용하실 때 학생들이 나오면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양식도 함께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서 겸직 허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공무원 겸직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입니다. 겸직 허가를 받고 싶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타당한 것인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 확인하고 싶으실 때 이 체크리스트 직접 체크해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문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K-에듀파인에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겸직 허가를 신청하셔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K-에듀파인 메인 화면입니다. 먼저 기한을 하셔야 되겠죠. 기한 하실 때는 맨 위에 문서 관리 항목이나 왼쪽 메뉴에서요. 기한 클릭하시면 아래 공용 서식이 나옵니다. 공용 서식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서식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반 기한문 서식 첫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제목에 교원의 겸직 허가 신청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제목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과제 카드는요. 옆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과제 카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은 겸직 허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서무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행정 문서 카드로 과제 카드를 설정을 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과제 카드가 설정이 됩니다. 대국민 공개 여부는요. 비공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첨부 서류 같은 곳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포함했을 때는 공개 제한 근거 6호에 클릭을 하셔서 비공개로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문의 기한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결제정보 옆에 본문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앞에서 입력한 제목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기한문을 입력하실 수 있게 창이 나오죠. 자, 그러면 기한문 작성하는 자세한 방법 함께 알아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사실무 편람에 있는 겸직 허가 신청 양식에 의거해서 제가 제 컨텐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맨 위에 서울 땡땡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수신 내부 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겸직 허가 신청은요. 내부 결제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부 결제가 맞고요. 제목은 교원의 겸직 허가 신청이라고 앞에 결제 정보에 입력하셨던 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제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거 알아보시기 편하게 한글에서 조판부호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먼저 작성은요. 제목과 같은 줄로 내려오셔서 첫 칸부터 띄우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번호를 매기실 때는 괄호 없이 큰 번호 1, 2, 그 다음에 이것보다 항목은 괄호 없이 가나 이렇게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반괄호 1, 2, 그 다음 반괄호 가나 그 다음 양쪽 괄호 1, 2 이런 식으로 내려가신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쓰셔야 되는 것은 관련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목 바로 밑에 첫 번째 칸부터 1 쓰시고요. 관련 써주십니다. 그 다음 밑에 칸에 나 해서 관련된 문서를 써주시는데요. 관련된 문서가 한 가지면은 바로 관련 땡땡 하고서 한 가지만 써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쓰고 밑에 우리 학교에 온 복무, 징계, 예규 관련한 문서 번호를 함께 써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로 나누어서 두 가지 함께 써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서 번호를 찾는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관련 문서 번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띄우지 않고 이 하셔서 이 문서의 전체적인 개괄하는 내용을 써주시는 겁니다. 이 문서는 겸직 허가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교 교원의 교육 컨텐츠 개발과 지도능력 화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겸직 허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한문에 표를 넣으실 때는 표에 양쪽 테두리는 넣지 않으시고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겸직기관, 겸직직급, 겸직허가기관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표도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고 뭐 유튜브를 신청하시는지 아니면 외부 강의인지 책 집필인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완성하신 다음에는요. 한 줄 띄우시고 첨부 서류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십니다. 그럴 때는 붙임 쓰시고 한 칸 띄우고 어떤 첨부 서류를 넣으셨는지를 그 서류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파일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하면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붙임 1 하셔서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첨부 파일이 몇 부인지도 뒤에 쓰시고 마침표를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겸직허가 신청서 1부 점 하고 밑에 2 하고서 저에게 이 겸직을 요청한 기관의 겸직허가 요청서 또는 공문 사본을 첨부하려고 이렇게 요청서 1부 점 2칸 띄우고 끝 점 이렇게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붙임을 쓰실 때도요. 위에 1번과 밑에 2번 그 다음 번호를 맞춰서 써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위에 같은 항목을 쓰실 때 아랫줄로 내용이 연장되어서 쓰실 때는요. 저처럼 이렇게 일일이 스페이스바로 띄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요. 위에서 맞춰 쓰려고 하는 그 위에 줄에 커서를 놓으시고 Shift 탭 누르시면 그 밑에 항목들이 모두 자동 정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기한문은 이런 형태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제 경로를 지정해서 이제 결제 올림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본문을 완성하고 난 후에는요. 결제 정보로 다시 탭을 누르셔서 넘어오시고 결제 경로를 지정합니다. 결제 경로 지정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겸직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십니다. 학교 이름을 눌러보시면 아래에 소속된 부서에 따라서 속한 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복무와 관련해서는 교무기획부장님께 결제를 받고 그리고 복무 관련 교감선생님께 결제를 받고 최종 허가권자이신 교장선생님께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을 위에서 선택을 하고 밑에 이 두 개의 화살표를 누르시면 아래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기한 검토 결제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 확인 누르시면요. 이렇게 결제 경로가 모두 설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결제 올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내부 결제이기 때문에 아래에 다른 정보들은 수정하실 게 없고 그냥 결제 올림을 누르시면 겸직허가 신청이 공식적으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공문을 쓰실 때, 기한문을 작성하실 때 관련에 쓰셔야 하는 문서 번호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서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문서함이 나옵니다. 문서함에 문서 등록 대장을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문서 등록 대장은 우리 학교에서 결제가 완료되거나 우리 학교로 온 공문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완료가 된 것들이요. 그래서 문서 등록 대장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 학교의 문서 등록 대장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온갖 문서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찾아야 하는 문서의 제목을 위에 일부만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 일자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면은 1년 이내에서 날짜를 선택을 해주셔서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이 기간 사이에 우리 학교에 도착한 예규라는 말이 들어가는 공문서가 이렇게 뜹니다. 이것을 직접 클릭해 보시면요. 본문에서 이 공문의 맨 밑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여기에서 시행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시행에 초등교육지원과 790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련 문서 번호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이 날짜를 써주시면 됩니다. 문서 번호 찾는 것까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겸직을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결제 방법이나 기한문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망설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4년 동안 해본 10가지 N잡에 대해서 진솔하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